무조건 이렇게 하래요. 안녕하세요. 고강사 방송입니다. 2023년 겨울방학 학년별 국어학습 가이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예비고 1 어떤 영상을 봤어요. 구독, 좋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 예비고 1 선행을 딱 끝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과목이랑 같이 국어에 대해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래요. 교과서 딱 펼쳐서 고1 범위의 교과서 내용들을 여러 번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라. 그리고 또 뭐 수능 기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뭐 모의고사겠죠? 고1 모의고사 기출 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 겨울방학 때 진드감치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취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 효율이 떨어지냐면 미리 보는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중에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빨리 깨우쳐야 될 이유도 없는 그걸 왜 미리 봐서 난 공부하고 있어라는 만족감만 얻으면 실력은 안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해야 되는 걸 지금 시기에 해야만 올바른 고1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습 과정을 지배하고 변수를 없앨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배울 내용을 만약에 미리 본다면 그 내용은 이 두 가지 이유에 해당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미리 안 하면 너무 어려워서 가서 공부가 안 될 만한 내용. 요거 공부해야죠. 그 다음 미리 안 하면 나중에도 안 배워. 근데 필요 없어서 안 배우는 게 아니라 필요한데 안 배우고 문제엔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걔도 공부해야 될 겁니다. 겨울방학 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매번 말씀드리는 거라서 뒤에 펼치면 똑같은 내용 또 말하네 싶으실 거예요. 얘는 바로 실력? 문학작품을 많이 배울 거거든요. 뭘 배울지 몰라요. 교과서를 미리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가서 따로 주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뭘 주든 우습게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국어를 잘하고 문학을 잘하는 사람이 시를 두려워할까요? 근데 교과서에 나올 시들을 겨우겨우 외워서 공부한 사람은 다음 시가 두렵겠죠. 두 상태의 차이를 좀 생각하면서 문학 개념 공부를 해서 끝내놔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일단은 맞을 거고요. 문학 개념 공부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독학을 할 거라면 요 책을 추천한다. 그리고 만약에 꼭 수업을 들어라는 아니지만 독학이 너무 힘들다면 이번 겨울방학에도 특강을 개설했으니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셔라.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강하는 제 수업인데 대치 다원교육에서 하고요. 비대면 수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수강을 감사하게도 해주시는 뭐 이런 수업들이죠. 그 다음 문법 개념 공부를 왜 하는가? 미리 안 하면 완성이 안 돼요. 학교에서 하는 거 겨우겨우 이해를 하다가 좀 슬픈 상황이 생기는데 뭐냐면 국어에 아예 흥미를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문법 때문에. 미리 해서 뭐 조금 본다가 아니라 시험 보면 본다가 아니라 아예 끝내놔야 한다. 뭘? 현대국어 문법을 아예 다 끝내야 될 거고요. 또 일반적으로 현대국어 문법이라는 범주로 잘 다루지 않는 예비고 1의 문법은 이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비고 1 문법 수업과 예비고 2, 3 문법 수업을 따로 할 거예요. 똑같은 문법을 배우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얘는 중세국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국어가 빠져야 하고요. 또 하나는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다른 학년들은 잘 하지 않는 그것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미리 공부해서 끝내놔야 학교 가서 겨우겨우 따라가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공부 중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내용이죠. 주제별 시조 공부, 이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옛날 영상에는 미래엔 문학 집중이라는 교재를 추천드렸는데 걔가 절판이 됐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대체할 수 있는 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저랑 지금 이미 조기 개강반에서 수업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주제별 시조 공부를 해서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난 상태인데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해야만 한다. 왜? 이게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분명히 출제가 될 것이고 또 2학기 때는 실제로 고전시가가 아예 나오기도 하니까 2학기를 미리 대비하는 이유는 조금 약하고요. 1학기 때도 안 배웠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킬러 문제 걔까지 해결해서 결국 국어 성적을 완성하는 그런 공부를 끝내기 위해서 주제별 시조 공부까지는 해주셔야 한다. 해법 고전 논문은 왜 써놨냐? 그나마 최고예요. 그나마 최고인 교재고 완벽하진 않아요. 미래의 문학 집중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쓸만하다. 그리고 뭐 해법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다 국어 공부, 문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이걸로 체험해 보신 다음에 뭐 현대시도 사고 하시면 뭐 나쁘지 않겠죠. 주제별 시조 공부할 때 꼭 공부해야 되는 주제에 고려의 멸망과 관련된 시조들이 있거든요. 공부 안 하고 보면 이게 고려의 멸망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아예 몰라요. 공부해서 알아둬야만 합니다. 그 다음 또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찾아보세요. 계유정난과 관련한 시조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미리 공부해서 알지 않으면 그냥 뭐 살아가는 사람 그리워하는 시조 아니야? 이래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가지 주제에 플러스 알파로 채우는 느낌.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고, 플러스 알파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 자연 친화가 있겠죠? 혹은 뭐 일반적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뭐 이런 게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는 효도, 우애, 늙음에 대한 탄식 뭐 이런 주제들의 시조가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이렇게 그냥 툭툭 던져지듯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샅샅이 공부해서 다 외우려고 해야 겨우 나중에 이 시조의 주제는 이거야 정도를 딱 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겨우 키워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공부할 때 이것까지 필요 없으니까 대충 이것만 외우지 뭐 조금씩 뽑아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조금도 남지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공부의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런 내용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얘는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할 것도 없네요. 문학개념 끝내기 특강 예비고 1과 2가 같이 하게 될 거고요. 예비고 2는 이따가 말하겠지만 1대 못 끝낸 사람들은 2대라도 함께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 등록 문의 주시면 좋겠네요. 내용은 뭐 멈춰보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비대면 실시간 녹화 강의 수강 다 가능하고요. 녹화 강의보다는 비대면 실시간까지를 추천드리는 게 일반적이죠. 관리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성취도 평가 매주 진행하고 학습 피드백 1대1로 제공하면서 클리닉까지 진행하는 관리적인 측면도 열심히 챙겨서 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다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곧 개강, 이번 주 토요일날 개강이니까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비대면 실시간 하는 친구들은 교재도 막 택배로 배송드려야 되고 하니까 빨리 등록해 주시면 좋긴 하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예비고일 대상이라고 돼 있죠. 고2는 따로입니다. 왜? 한글 맞춤법. 이게 왜 이렇게 나오고 이걸 왜 공부해야 돼 싶은 그 한글 맞춤법의 내용들을 미리 공부해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대상으로 따로 하는 거고,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관리 시스템은 동일하게 써놨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등록 문의 여기입니다. 예비고2. 이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문제만 풀어도 공부가 되는 그런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게 계속 무언가를 배워서 누가 나한테 알려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걸 찾아다니다 보면 맨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걸 느낄 거예요. 국어 공부는 원래 그렇거든요. 배우는 것들을 빨리 배워서 끝내고 스스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깨우침이 있는 그런 상태가 빨리 돼야 성적 향상이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적이 결국 완성되는 것도 이게 가능해야만 결국 이루어지는 일일 거고요. 문제만 풀어도 공부가 되는 그런 상태는 무엇인가 조금 더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꾸준히 정해진 양의 문제를 매일 푼다. 매일 국어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날짜 정해서 풀면 되겠죠. 그 다음, 채점 및 오답노트를 한다. 오답노트는 무조건 틀린 문제 근처에다가 3가지를 쓰라고 하죠. 첫 번째는 틀린 이유. 뭐를 몰라서 말고 오답을 내가 고른 이유. 그게 분명히 답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답 같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EBS 해설지도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답이 오답인 이유. 실제 수업 보면 이거보단 글씨 잘 씁니다. 두 번째는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애플 펜슬이 너무 달아버렸어요. 펜촉을 갈아야 되는데 뭉툭하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답노트를 한다. 그 다음 3번 모르는 걸 없애는. 이게 공부할 때 모르는 거에 사람이 집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 이거 모르네, 이거 무조건 알아야지, 모르는 거니까 없애야지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런 책임감이 많이들 부족하죠. 추가 탐색을 통한 공부를 한다. 추가 탐색으로 가장 추천하는 거,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저한테 질문해주면 너무 좋겠고,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친구들도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최대한 답변은 드리겠지만 좀 늦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네이버 검색이에요. 저도 국어에 대해서 모르는 게 가끔 생길 거란 말이죠. 그때 뭐 하냐면 네이버 검색을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많이들 활용하지 않는 그런 공부 수단일 것이다. 네이버 검색해서 무조건 내용 채워두세요. 책임지라는 거죠. 그 다음 노트에 기록을 할 건데 중요한 걸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몰랐던 거. 우린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혹은 중요해 보이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내가 몰랐던 내용. 내가 모르는 거 혹은 몰랐다가 결과적으로 알게 돼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으로서 너무 소중한 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로 모아서 노트에 기록을 해놓는다면 당장 이걸 외운 것 같지 않고 내 걸로 안 된 것 같더라도 나중에 꺼내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노트만 싹 다 암기해버리시면 공부 효율 100%를 지켜갈 수 있어요. 요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고2 때 내신 과목으로 문학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문학 개념 공부가 고1 때 끝났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안 끝났으면 끝내세요. 고3 가면 또 점검해야 됩니다. 또 점검하고 안 끝났으면 또 끝내야 돼. 이걸 일단 고2 때 필요하니까, 이미 문학이 필요하니까 그 문학이 필요한 거에 대한 준비가 됐는지를 보시고 안 됐으면 바로 해라. 예비 고1 때도 똑같은 내용 안내드렸는데요. 독학은 명강사 백인의지의 문학이라는 책을 그냥 공부하고 문제 풀고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 수업을 들어야만 하겠다, 난 독학이 안 돼, 그런 친구들에게는 뭐 재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하다. 대치 다원교육에서 하고요. 실시간 비대면 수강 언제든 가능하니까 전국 어디서든 수강은 가능하다, 원하신다면.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거라면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요거, 문학사, 문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은 사실 국어 전공자로서는 조금 유행이 지난 일이에요. 요즘은 문학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공부에 있어서 문학사를 안다는 건 굉장한 이득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근데 문학사를 공부하기가 쉽냐고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하지만 내용은 비지 않게 그렇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책은요, 거의 학교의 국어 선생님들이 이거 거의 다 읽었을걸요? 청소년을 위한이라고 써있지만 거기 책 속에 보면 선생님도 읽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거의 안 읽을 정도로 책을 싫어합니다. 국어 강사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책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이 책은 다 읽었어요. 얼마 안 걸려서. 옛날에 임용고시 필독서라고 해서 읽긴 읽었는데 그런 거여도 전 안 읽히면 못 읽거든요. 근데 얘는 쉽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드리는 거고요. 요 책 사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다. 요 책을 읽으면서 또 뭐 하면 좋을까요? 몰랐던 거 노트 필기하면서 보면 너무 좋겠죠? 그냥 책 읽었으니까 읽으라며, 나 읽었으니까 됐잖아,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읽으면서 무언가를 해서 남기고 싶다면 내가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이런 것들 남기면 무조건 또 이 책을 공부한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생각해 주시고요. 문학개념 끝내기 특강 예비고 1과 예비고 2가 같이 듣게 되는 수업이고요. 학교 가기 전에 만들어드립니다. 이건 예비고 1에 대한 멘트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12월 31일 개강이니까 서둘러 주시면 좋겠고, 이런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 열심히만 해주시면 뭐 관리에 빈틈은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화는 여기로 해주시고 시장님들이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독학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독학이 스타일이 안 맞는다, 공부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저랑 함께 하셔도 좋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고1 때는 안내를 안 드렸었는데 요 내용들이 나름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비문학, 두 번째는 문법, 2학기 그리고 3학년 대비, 얘는 모의고사 그리고 3학년 대비, 이런 거일 거란 말이죠. 당장 필요한 거 위주로, 그리고 당장 국어 공부를 하는 좋은 습관을 쌓는 거 위주로 먼저 소개를 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된 사람, 추가적으로 난 이걸 더 하겠어, 국어에 조금 더 투자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비문학과 문법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놨고요. 고난도 평가원 비문학만 모아서 미리 보기 특강을 할 겁니다. 근데 고3 수업처럼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요거 할 거예요. 필수 행동 4가지. 제가 따로 책을 팔고 있기도 하죠. 생각보다 많이 팔렸던데 어쨌든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수업을 통해 훈련하는 걸 먼저 할 거고요.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총 8주간의 굉장히 비문학 수업치고는 긴 수업이거든요. 8주간의 적용 과정을 통해서 같이 계속 해보고, 앞으로의 비문학 공부를 혼자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게 해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법 개념 끝내기 특강은 고2, 3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고3은 제 정규반을 안 들을 친구들, 문법만 듣고 빠질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런 수업도 있다 해서 열어놓은 겁니다. 수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 오전에 진행이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 이번 수능에서도 문법 문제는 엄청 어려웠다 이렇게 써놨죠. 실제로도 많이 어려웠고 문법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언매를 골랐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그 일반적인 이득 있죠. 그거 문법을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챙겨가려면 공부해서 끝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중세국어 문법까지를 다루고요. 그리고 또 고1 수업에 있던 한글 맞춤법이 여기서 빠져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관리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아시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고3 최근에 올린 걸로 보세요. 수능국어 공부 로드맵, 이게 변하지 않거든요.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올린 거가 그래도 몇 달이 됐긴 했지만 요거 보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공부 계획의 1단계로 무조건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먼저 준비해서 끝낸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연습할 방법, 1년 내내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 그 방법을 배워야 연습을 할 거잖아요.
배워서 알아야 적용을 할 거잖아요. 그 배워서 알만한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여야 한다. 누군가는 알려줘야겠죠. 누군가에게 어떤 방법을 배워서 내가 1년 동안 그걸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지. 그걸 정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고요. 그걸 정한 다음에 착실하게 배워서 1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겨울방학을 잘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한 공부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수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좀 오그라들지만 써놨죠? 겨울방학 공부가 수능 성적을 결정한다. 개념이 뭔데? 수능 국어에서 개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문학 개념, 문법 개념, 이렇게. 그 다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좀 개념에 넣어 놓은 건데, 필수 문학 작품, 뭐 필수 현대시일 수도 있고, 혹은 필수 고전시가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면 필수 소설 작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 필수 작품은 뭘로 정하나요? 해법 문학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필수 작품이고 없으면 뭐 필수 작품 아닌 거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죠. 요걸 통해 공부해서 끝내는 걸 먼저 해가지고, 나중에는 비문학만 연습할 거예요. 비문학 연습하기 전에 먼저 끝낼 수 있는 것들,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끝내시고 1년 내내 연습하자 이거죠. 연습할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비문학 독서 지문 읽는 법. 비문학은 무조건 뭐에? 지문 읽기에 집중을 해주시고, 문학은 무조건 뭐에?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주셔라. 문학을 괜히 작품 그 자체,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 뭐 문학적인 감상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도움도 안 돼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문제풀이에 조금 더 아예 그냥 지문이냐 문제냐에 시선이 아예 갈려버리는 게 비문학과 문학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생각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죠. 이거는 커뮤니티에 가면 요 광고지랑 수업 일정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규반 모집 아직 하고 있거든요. 요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학년별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공부들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